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어제 오후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는 무리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한 건데요. 이에 윤석열 당선인 측은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취임 이후에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통이동 인수위에서 직무를 보고 또 대신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맞섰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가 이뤄질 것이라 전망하며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 역시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뒤늦게 청와대가 이전에 반대하자 격양됐다고 전해지는데요.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새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지르는 정치적인 몽리가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입국 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제부터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미접종자는 다른 길로 나가 방역 택시 등을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면서도 또 정부 지침이 바뀌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인데요. 격리 부담이 사라지면서 신혼여행 등의 문의도 두세 배 늘었습니다. 한 홈쇼핑의 유럽 여행 상품엔 주문 2,500건이 몰리면서 180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여행업계에 모처럼 봄날이 찾아왔지만 해외에서 감염이 될 경우에 비행기를 탈 수 없어서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근 서울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들이 연이어 절도를 당했습니다. 강남구 지하철역 인근 건널목 앞에서 이 남성이 붙잡힌 건 그제 오후 2시쯤. 범행 후 현금만 사용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남성은 9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강남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에서 7차례에 걸쳐 현금과 보석 등 2억 2천여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지난 15일엔 범행 도중 귀가한 집주인과 맞닥뜨리자 흉기로 위협한 뒤 지갑을 빼앗았고 사흘 뒤에도 같은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남성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자가 많은 강남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법원은 이 경찰의 수사 자료를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만 9천여 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958만 2천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21명이 늘어나서 총 4,492만 8천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445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3차 추가 접종자는 3,23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쌀쌀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오늘 대기질도 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0도에서 7도, 한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5도 선이 예상됩니다. 오전과 오후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네, 3월 22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이고요. 닥터스 걱정 말아요. 그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논산에 사시는 분인데 논산의 참견대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대요. 네. 다른 사람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젓가락 몇 개 있는지 이것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의 참견대장이라고. 네, 근데 이분의 참견은 이웃들이 두 팔 벌려 대환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왠지 요즘은 참견이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충남 논산의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 가면 그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나타나면 마을이 들썩입니다. 저건 안 덮어놔서 그러나. 저걸 왜 저래? 왜 나 안 불렀어? 바쁘다 그래서 사람 없다 그래서 와서 해주는 거예요. 저 언니는 항상 같이 와서 도와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일을 보면 그냥 한 번에 끝내셔야 되는 성격 같으시더라고. 이웃의 일도 내 일처럼 거들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경화 씨. 그녀가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밥은 제때 먹는지 여잔말 키 낮은 지붕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한적한 시골 마을. 제잘거리는 새소리가 아침을 깨웁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추워 죽겠는데 왜 거기 앉아가지고 그건 보려고 그래? 얼른 빨리 골라야 될 것 같아. 팥을 고르는 일이 한창입니다.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요. 이걸 보고 그냥 지나칠 경화 씨가 아닙니다. 이웃집 마당에 아예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언니가 애기도 봐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잊지를 못하지. 난 그 기억도 안 나. 하도 오래돼서 그러나. 기억도 안 나. 그게 준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받은 사람은 못 잊는 거예요, 언니 원래. 그런 거요? 내일 이일 가리지 않고 서로 의지하고 살다 보니 어느새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이웃 사촌들입니다. 원영이네 형님 어디 갔나? 생전 안 보여. 그래도 말이에요, 형님. 이럴 땐 경화 씨 또 출동합니다. 어디 아파 형님? 생전 안 보여서. 안 좋아서. 어디가 아파? 요 며칠째 잘 보이지 않는 이웃을 챙기는 것도 경화 씨 몫입니다.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 입원해도 몰라. 아기 안 다녀면. 몰라. 마을 사람들은 경화 씨의 이런 참견이 그저 반갑고 고맙기만 합니다. 반찬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홍어위를 묻혀서 한 거씩 갖고 와서 잘 먹었어 그때. 맘씨도 그렇고 잘 챙기고 그래요. 경화 씨의 속 깊은 오지랖은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오전 내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화 씨. 그런데 집 앞에 태산이 놓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화 씨의 다리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엉거주춤, 뭔가에 기대지 않으면 똑바로 서 있기도 힘든 상황. 밥상을 옮기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많어? 돼지 많이 많어? 욕 봤다고. 방바닥에 앉는 것도 한참이 걸리는데요. 지난해부터 갑자기 안 좋아진 무릎. 날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굶으면 막 몸뚱이 이상하게 아프잖아? 그 시기야. 이 고통은 누가 알아? 말만 해서 모르지. 아픈 무릎에 파스를 뿌리고 얼음 찜질을 해봐도 그때뿐입니다. 나 때문에 저렇게 됐지요. 서울서 하이칼라 상하고 와가지고. 작년 여름 남편이 큰 수술을 받았는데요. 여전히 회복 중이라 혼자서는 거동이 힘든 상태입니다. 이런 남편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경화 씨.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기저귀 가려야 되고 소변통 대줘야 되고
그럼 나 아니면 누가 할 사람이 없거든요. 대문 앞 얕은 계단 두억에도 경화 씨에게는 산 넘어 산입니다. 남편 때문에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느새 무릎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이제는 제대로 걷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몸 안 아플 때는 엄청 잘하고 다니셨는데 이제 몸이 아프니까 우리도 안타깝고 서로 그렇죠. 경화 씨 집으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무슨 잔치라도 벌어진 걸까요? 오늘 내가 팔순잔치요. 네 땡겨서 해줘 와. 갔다 하고 할 테니까 아저씨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치료 잘 받고 오셔. 누님이 잠깐 와서 해준다고 해야지. 늘 베풀며 살아왔던 경화 씨를 위해 이번엔 마을 사람들이 뭉쳤습니다. 경화 씨의 무거운 짐을 나눠 들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동네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놓고 또 보내시라 이거지. 그냥 안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라도 이렇게 해갖고 가면 또 나서 갖고 오면 좋잖아. 항상 미안했던 남편 얼굴에도 치료를 포기했던 경화 씨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네, 앉으시고요. 양쪽 무릎이 다 아프세요? 드디어 병원을 찾은 경화 씨. 그녀의 무릎은 도대체 어떤 상태인 걸까요? 혹시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오케이. 최대한 굽혀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아프시고. 여기. 그렇죠. 여기 요 아프세요. 쏟아지는 것 같아. 무릎을 쭉 펴는 것조차 힘든 경화 씨. 육안으로 봐도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그 다리 변형이 많이 심하고 그 다음에 또 무릎 안쪽이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심하실 거로 좀 예상이 되세요. 보다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각종 정밀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안쪽 보시면은 이제 요 뼈끼리 이제 맞닿아 있는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안에 연골이 다 상한 거예요.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정상 무릎과 비교해보면 연골이 이미 다 닳아 뼈와 뼈가 맞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이제 4단계에 해당이 되니까 주사 치료, 약물 치료에 거의 효과를 보이기 힘든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화 씨에겐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또 안쪽 더 보시면은 여기가 뼈가 이렇게 많이 자라난 겁니다. 요거 때문에 지금 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골 변형, 골 소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수술이 일반적으로 더 커지고 수술이 더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부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가 이제 로봇으로 해요. 로봇. 제가 잘 보살펴드릴게요. 진짜 여기 잘 해놨다. 벌써 100년 됐네, 여기 언제가. 아이고, 그렇게 이런 데도 데리고 오고 바람 피워. 예, 건강 회복하시길 저희도 같이 빌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건강 같이 챙겨보는 날이잖아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행음쌤, 김혜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둥이둥이 귀염둥이 개그우먼 김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전주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학 박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로 우리 건강을 챙길지 주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 중년 관절 건강 연골부터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탁 하면 무릎이 빡 소리가 그래요? 오늘 저도 저의 네. 고민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가 오고 이러면요. 예전 같지 않아. 약간 시큰시큰하고 쑤시고 그런 게 있으세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니, 그런 줄 알고. 근데 날이 풀리는 봄철에는 왠지 좀 나가서 뛰고 싶고 걷고 싶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날이 풀릴수록 무릎 통증이 심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의외로요, 겨울보다요, 날이 풀리는 봄에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요, 2016년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을 가장 많이 찾은 달은요, 5월로 나타났어요. 환자 수가요, 무려 87만 9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병원을 가장 적게 찾은 달인 1월에 비하면요, 약 19% 많은 수치인데요. 이러한 통계는요, 2014년, 15년에도요, 비슷한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관절염이면 날씨가 좀 더 추울 때 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월보다 5월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통증 자체는 날씨가 추울 때 심해질 수 있지만 안 움직이시잖아요. 근데 봄이 되면서 활동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 겨울에 굳어있던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겨울보다도 퇴행성 관절 함자가 늘어나는 추세로서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연골부터 챙겨라 이런 건데 무릎 관절, 무릎 관절 건강하고 연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뼈 관절은요, 두 개의 뼈와 뼈가 맞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뼈가 뼈와 맞닿지 않게 연골이라는 부분으로 덮여 있어요. 근데 이 연골은요, 고작 그 두께가요, 2에서 3m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연골도 점차 마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연골 밑에 있는 뼈가 노출되게 되고요. 경화되게 되면서 관절 주위에 가골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뼈를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관절 자체의 변형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관절염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연골이 그 쿠션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골 같은 경우는 무릎으로 가는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연골에는요,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재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손상이 되면 잘 낫지 않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연골이 조기에 손상이 되게 되면 관절염을 끌어와서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연골이 닳아서 관절염이 발생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관절염과 함께 찾아오는 합병증이 또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우울증까지도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따르게 되면요, 2010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관절염이 있을 때 실제로 우울증이 좀 더 높아지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또 통증이 아주 심하다 보니까 걷거나 뛰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불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관절염을 방치할 경우에는요, 치매라든지 심혈관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치매에다 심혈관 질환까지 생각하는 거 너무 무시무시한데요. 이게 이 염증이 몸에 퍼져서 그러는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몸이요, 혈관으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릎에 사실은 국소적인 염증이라고 불리는 관절염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런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기관들로 사실은 염증이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뇌혈관 쪽으로 갔을 때는 치매를 사실은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반대로 이제 심장에 영향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질환 쪽으로 염증이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심혈관 질환이 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단순히 염증이요, 무릎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초기 인지 장애와 같은 이런 어떤 질병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스웨덴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했던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관절염 환자를 포함해서 46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2003년에서부터 2014년까지 추적 조사를 했더니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을 오랫동안 앓았던 환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16%나 더 높았다고 하죠. 네. 아니 관절염에 이런 합병증이 있다는 거 오늘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시무시하네요. 하여간 우리 관절, 무릎 관절을 잘 지키려면은 연고를 살살 달래면서 오래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만날 분이 있어요. 네, 오늘 주제와 딱 맞는 분이 저희 행복한 아침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배우, 연기자라는 네. 호칭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임성민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관절이어서. 자, 우리 지난해에 만나고 올해 만나는 그죠? 거예요? 네, 거의 네. 1년 만에 이렇게 나왔어요. 네. 왜 이렇게 뜸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개나리 컨셉입니까? 이게 노랗게. 네, 봄이네요. 이제 봄이니까요. 네. 뭔가 좀 여러분들이 저 보시면서 좀 기분 전환하시라고 네. 힘내시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 잘 오셨어요. 네, 1년 만에 이렇게 뵙게 됐는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가 이제 계속 코로나가 좀 계속됐잖아요. 네. 심해지고 그래서 남편이 재택근무를 쭉 하는 바람에 제가 그냥 집에서 조교하면서 뭐 주부하면서 남편 비서하면서 뭐 그렇게 저는 이렇게 평생 제가 가정주부로는 이렇게 안 살 줄 알았거든요. 아주 가정주부로 제대로 살았습니다. 아니 선배님이랑 저랑 좀 비슷한 게 공통점이 외국인 남편을 두고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요즘 남편이 제가 재채기를 하면 여보 오늘은 각방써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가 봐요. 선배 혹시 그런 서운한 거 좀 없으세요? 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정말 확진자가 너무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밀접 접촉자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증상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두고 봐야 되니까 일단 검사를 하니까 이제 음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이다. 그런데 남편이 마스크를 쓰고 제가 오면은 뒷걸음질을 막 쳐요. 그리고 밥을 차려놓고 저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래요. 따로 먹고 그리고 그냥 마루에서 제가 있지도 않는데 마루에 혼자 있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막 텔레비전을 보고 그래가지고 저 너무 심하지 않나. 제가 또 3일 지난 다음에 여보 난 괜찮은 것 같아. 아무 증상이 없어. 그랬더니 테스트를 하기 전까지 자기가 믿을 수가 없다고 완전히 감도 따르냐고.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 이래요. 너무 완전히 냉정해지더라고요.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도 이럴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좀 그랬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걸리면 또 학생들한테 옮을 수도 있으니까 학생들 때문에 그런다면서 자기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게 과연 학생들 때문일까? 좀 서운하셨을 텐데. 아니 부부간에 야 우리 집사람 뭐 걸렸대 밖에서 얘기하잖아요. 야 그러면 너 가까이 오죠. 아니야 우린 밀접 접촉을 안 해. 다르네요. 같이 걸리면 사이 좋은 거고. 네. 지난해에는 갱년 고민으로 찾아오셨었는데 지금 들어오실 때 보니까 뭐 건강하신 것 같은데. 네, 저희 힌트를 드렸듯이 이제 갱년기도 갱년기지만 이제 관절이 오늘 주제라고 그래서 제가 꼭 좀 출연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관절 때문에 나왔습니다. 네. 근데 결혼할 때는 8kg 정도가 늘었다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기인데도 몸매는 그대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대로신 것 같은데. 8kg가 늘었다가 이제 쫙 열심히 빠졌는데요. 이제 또 이게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좀 늘었어요. 사실 몇 킬로라고 비밀이지만 다시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간당간당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평소에 어떤 그 방법으로 관리를 해요? 건강 관리? 네, 뭐 다들 이렇게 운동 많이 하실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 옆에 있어서 정말 할 말은 없지만 뭐 걷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PT도 받고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스트레칭 겸 해서 그렇게 뭐 발레 운동도 하고 뭐 그러면서 자세가 좋으세요. 제대로 하시는데요? 아이고, 네. 근데 좀 쓰고 있습니다. 이 건강에 좀 요런 건 좀 내가 걱정인데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30대 때, 그러니까 거의 네. 20년 전인데요. 그때 뮤지컬을 하면서 좀 무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루에 막 3번씩 하고, 그리고 나와서 2시간 동안 계속 뛰어다니는 뮤지컬이었거든요. 네. 그때 급성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왔어요. 예, 무리했구나.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아주 그냥 좀 살살살살 골골골골 이렇게 살고 있어요. 증상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갑자기 열이 나고 무릎이 너무 아프고 발을 디딜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가 많지가 않아서 파스를 붙이고 뭐 이렇게 그림을 바르고 그냥 그렇게 지내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오래 가서요. 저는 한두 달 굉장히 고생했고요. 그리고 안 가본 병원 없이 다 가보고 그 치료도 여러 가지 치료 많이 했었고 중간에 막 휠체어도 타고 그랬어요. 휠체어까지. 그러니까 발을 디딜 수가 없었어요. 네. 지금은 그럼 괜찮으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호전이 돼서 그리고 관리도 많이 해서 지금 그냥 제 나이하고 그냥 비슷하게 가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날아다녔거든요. 뮤지컬에서 날아다녔으니까. 그러니까요. 무리했고. 그런 분이 이렇게 관절 아프고 이러면은 정말 답답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관절 통증은 평생 간다고 그래서 더 걱정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비법이 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저희 행복한 아침 카메라가 임성민 씨가 평소 생활 속에서 무릎 관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따라가 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봄. 흐드러지게 피어날 준비를 하는 꽃망울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봄맞이 대청소에 나선 오늘의 주인공. 그녀는 바로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임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매력을 발산하는 연예계의 팔방미인 임성민 씨인데요. 집주인을 닮아서인지 한눈에 봐도 깔끔함이 묻어나는 집안 곳곳. 이게 다 부지런히 청소한 노력의 결과라는 말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저 사실 이렇게 청소를 잘하지 못하는데 깔끔해 보여서 다행이네요. 제가 모처럼 좀 손님을 초대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온다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방법이 같아요. 집에 손님을 초대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청소를 하는 거 있죠. 네. 친구를 기다리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청소하는 성민 씨. 떠났는데 나 빨리 오는데. 아유, 야, 언니! 뭘 이렇게 막 다 샀어. 나 미치겠다, 진짜. 언니! 아유. 너무 오랜만이야. 너무 예뻐졌다. 너 이렇게 사왔어. 아니, 내가 요리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언니 맛있는 거 주려고. 아우, 참, 진짜. 맛있는 거 줘. 아우, 못 말려. 언니. 응? 왜? 집 왜 이렇게 깨끗해? 집 좀 치웠어. 진짜? 나는 진짜 이거, 너 어디 무슨 캠핑가? 역시 요리 박사라서 다르다. 어머, 웬일이야. 두 분 오늘 파티한 거 아니죠? 이것저것 듬뿍 챙겨온 모습에서 성민 씨를 향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제 후배인데요. 제가 너무 아끼는 후배예요. 예전에 이제 거의 20년 됐나 봐. 20년 전에 뮤지컬 공연을 같이 했어요. 내가 배우거든요. 늘 이렇게 일하면서만 만나니까 조금 그게 좀 갈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처럼 초대해서 또 요리 박사예요. 그래서 요리 제가 한 수 배우려고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해요. 도마 나도 있어, 도마. 내가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보조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뭘 어떻게 보조하면 될까? 아니야. 이거 혹시 몰라. 다 씻어서 그럴 줄 알았어. 진짜. 당근도 채치는 거 맞추고 이거 다 하면 되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또 발갖고 나선 성민 씨. 여기 뭐 소금 후추 같은 거 안 뿌려? 나중에 뿌려. 와. 이거 진짜 올리브 오일이 그냥 붓기만 했잖아.
불만 나면서 진짜 맛있어. 호텔 셰프 오신 것 같아. 호텔 셰프 집에 초빙한 것 같아. 주거니 어떠니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만드는 사이 맛있게 완성된 건강 브런치. 싱싱한 재료가 듬뿍 들어가서 그런지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뭐부터 어디부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너가 알려줘. 무슨 출장 케이터링 이런 거 진짜 해봐라.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봐. 이거 좀 먹을 수 있는 게 언니 이게 진짜 좋아. 제대로 된 거 샀어. 그냥 확 나졌니, 그치? 트러플 좋아하는 트러플. 맛있다. 맛있지, 언니? 우리 집에 맨날 안 하지 요리 좀 해주라. 그러니까 언니는 진짜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돼. 왜냐면 언니가 예전부터 관절 안 좋았잖아. 뮤지컬 공연하고 이러면서. 그때 넌센스 하면서 너무 구두를 신고 뛴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쉬는 시간이 없잖아. 근데 이게 사람이 운동을 해야 되잖아. 근데 맞아. 막 심하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살살 뭘 하면서 몸을 좀 어떻게 좀 챙길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다가 라인 댄스를 한번 가봤다? 이거?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이거 먹고 라인 댄스 한번 같이 하러 가볼까? 진짜? 좋다. 빨리 먹고 가자. 빨리 먹자. 맛있어. 식사도 함께 운동도 함께 설레이는 나무로 남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두 사람. 벌써 분위기가 짠. 선생님 안녕하세요. 후배 종훈이에요. 네. 오늘 친구분 같이.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라인 댄스는 라인에 맞춰서 라인 따라서 여러 사람이 같이 남녀노소 누구나 추는 춤이죠. 주로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기초 스텝부터 한번 해볼게요. 스텝, 같이 스텝. 라인 댄스는 다 주로 스텝으로 되어 있어서 하체 근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진짜 하체 근력이 허벅지랑 이게 정말 근육이 너무 쑥쑥 빠져가지고요. 신나는 음악에 익숙한 음악에 맞춰서 하시면 더욱 신나게 하실 수. 원, 신나게 웃고 움직이다 보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 오시자마자 이렇게 맞추시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건데 두 분 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힘드시니까 잠깐 물 먹고 조금 쉬었다가 시작할게요. 너도 물 한 잔 마셔. 언니 이거 장난 아닌데요? 아이고. 너무 잘하더라. 이제 살아있어. 언니, 근데 이거 너무 쉬워서 운동 안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운동 되네요. 근데 이렇게 너랑 보면서 하니까 재밌어. 나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도 이거 챙겨 먹어. 이거 뭐야, 언니? 이거 보스웰리아인데 관절에 좋대. 그래가지고 내가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잖아. 진짜 챙길 나이에요, 그치? 감사해요. 잘 챙겨.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건강이란 모든 것인 것 같아요. 건강이 있어야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 같고요. 그 건강을 지켜야지, 그 기본이 있어야지 뭐든지 시작할 수 있어서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아니 관리 잘하고 있어요. 라인 댄스. 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좀 다녔어 보니까. 제가 춤추는 거를 좀 좋아했었는데 네. 한참 무릎이 아플 때는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라인 댄스는 이제 몸에 이렇게 무리를 막 주지 않고 이렇게 동작이 막 크지 않으면서 그리고 1시간 정도 하면 10,000보 정도 걷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듬감을 탈 수 있고 또 10,000보도 걸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텝이 완전 남다르시던데요. 달라요. 그리고 또 영상 보니까 브로콜리 많이 드셨잖아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이 브로콜리가 관절 건강에 좀 도움을 주나요? 네, 브로콜리는 슈퍼푸드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예,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요, 관절염에도 효과적이라고 또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여성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염증 연구에서도요, 염증 연구에서도 브로콜리를 섭취하게 되면 염증 지표가 감소되었다라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네. 우리 관절 건강을 위해서 연골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연골을 상하게 하는 자세가 뭐가 있고 우리가 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먼저 연골을 지킬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그거 좀 알아보죠. 네, 그래서 무릎에 무리를 주고 또 연골을 상하게 하는 생활 속 자세 3가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양반다리. 이게 또 안 좋구나. 이건 편해서 저도 자주 하는데 앉아있을 때. 뭐 양반다리가 옛날부터 안 좋다 그러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안 좋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90도로 지금처럼 딱 앉아있을 때는 무릎이 90도로 꺾여 있거든요. 네. 근데 사진에서도 보듯이요. 양반 다리는 무릎이 90도보다 더 꺾여서 100도 이상으로 네. 꺾여 있어요. 이러다 보면요. 정상 범위 이상으로 꺾인 무릎 관절은요. 무릎 안쪽 연골을 자극하게 되고요. 이렇게 자극하는 자세는요. 꼭 마치 압박을 주는 것과 똑같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관절의 마모가요. 쉽게 와서 무릎 관절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양반 다리를 자주 하게 되면요. 단순하게 무릎 관절 통증 단계를 넘어서서요. 무릎 관절염까지 더 오게 되고요. 심할 경우에는요. 오자 다리도 더 쉽게 유발하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저 식당을 가도 이렇게 탁 앉아서 먹는 거 맞아요. 네. 요즘에는 그러고는 오래 못 있겠고요. 일어날 때 이러고 한번 딱 짚어야 돼요. 또 억소리 한번 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의자 있는 식당으로. 좌식으로. 네, 2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골을 상하게 하는 2번째 자세는 쪼그려 앉기. 쪼그려 앉기. 맞습니다. 쪼그려 앉으시게 되면 무릎이 최대한 구부러져 있을 때까지 구부러지게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부하가 아주 강하게 걸리기 때문에 무릎의 통증을 좀 유발할 수 있죠. 또 쪼그려 앉았을 때는 어떻게 되세요? 피가 잘 안 통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류가 감소되기 때문에 산소라든지 영양분이 제대로 신경에 퍼지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시게 되면 혈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만들어지면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국내 한 연구진이요. 노화랑 퇴행성 관절염 간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밝혔거든요. 이 활성산소가 한 성분이요. 연골 세포를 노화시켜서 연골을 퇴행한다는 사실을요.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네, 쪼그려 앉기 안 되고요. 자, 3번째 보시면 잘못된 홈트 자세. 네, 요즘에 사실 홈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홈트는 집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자세가 조금 틀어져도 자기가 잘 모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릎에 무리가 가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홈트를 하실 때는 반드시 거울을 놓고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네. 홈트하게 되면 제일 많이 하시는 자세, 바로 스쿼트하고 런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런지 같은 경우는 오른쪽 무릎을 90도 정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왼쪽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허리를 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내려갈 때 무릎이 굽혔던 오른쪽 무릎 자체가 발끝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운동을 하시다가 무릎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관절의 운동 효과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관절에 부담을 주셔서 슬개, 퇴퇴, 통증 증후군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슬개 쪽에 통증을 유발하는 거면은 슬개 쪽에 염증을 유발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슬개골은요. 슬개골은 무릎 앞쪽에 뚜껑처럼 생겨 있는 뼈로요.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은요, 이런 무리한 동작이 반복될 때요, 슬개골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결국 무릎 앞쪽에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요, 결국은 이 염증이 생긴 연골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이런 상태가 악화되게 되면서 연골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까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연골을 상하게 하는 생활 속 자세 알아봤는데 네. 우리가 흔하게 취하는 자세가 연골을 상하게 하는 자세였어요. 근데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게 워낙에 흔하다 보니까 감기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한 얘기들도 있는데 그걸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죠, 이제. 네, 그래서 관절염 치료에 관해서 궁금증을 사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을 해왔는데요.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뼈 주사를 맞아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뼈 주사를 자주 맞으면 뼈와 연골이 녹아서 맞지 말라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진짜 뼈 주사를 맞으면 뼈와 연골이 녹나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보통 뼈 주사라고 하는 건요, 관절과 관절 사이에 놓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염증을 아주 빠르게 호전시킬 수는 있는데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뼈와 연골을 녹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스테로이드를 맞으면은 막 이렇게 살이 찐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혈압이 또 안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던데 진짠가요? 네, 스테로이드 주사는요, 그만큼 효과가 좋은 대신에 그만큼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는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스테로이드 환자를요, 장기간으로 쓰실 때는요, 사실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스테로이드가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라는 건데, 그런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됐을 때요, 목덜미 뒤쪽이나 배 쪽으로요, 살이 많이 찌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혈압도 과도하게 올라가실 수 있어서 2차성 고혈압을 유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혈당이 높아져서 당뇨 조절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골다공증도 유발할 수가 있어서 반드시 스테로이드 주사를 장기간으로 쓰실 때는요, 전문의와 상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얼마 만에 맞아야 된다 이런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요. 스테로이드 주사는요, 딱 주기가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시고 그 주기를 잘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또 스테로이드에는 역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역가는 이제 스테로이드에 대한 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세기에 따라서 맞는 주기들이 잘 결정되기 때문에 절대로 환자분 본인이 그 주기를 결정하셔서는 안 되고요. 치료하시면서 담당이와 잘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뼈 주사가 이 뼈와 연골을 녹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어서 전지혜 선생님과 같은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다음 사연은 연골 주사에 관한 사연입니다. 또 바로 한번 전해드릴게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무릎 관절염 예방 차원에서 연골 주사를 맞으려 합니다. 연골 주사를 맞으면 이 관절염 예방에도 좋고 연골도 재생된다고 하는데 저 연골 주사 맞아도 되나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연골 주사가 관절염 예방을 해준다. 이것도 좀 확인해봐야 될 문제예요. 연골 주사라고 하는 것은요,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되는 관절액을요, 주사를 통해서 관절 안에 투여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에 있는 연골을 기능 자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맞으시는 분들이 효과를 보실 수 있긴 하지만 관절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맞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연골 증상 같은 경우는 관절염 증상 자체가 약을 드셔서 잘 낫지 않고 또 진행이 많이 되지 않은 초기 증상에서는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연골 주사 그러니까 관절염의 예방 차원은 아니다. 네. 그렇다면 연골 주사를 맞으면 연골을 재생시킬 수는 있는 겁니까? 네. 연골 주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성분명은 아니고요. 이제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병원마다요, 내가 맡고 있는 주사마다 이제 성분이 조금씩 다르고 그 성분마다 이제 또 믹스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서 이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는요, 줄기세포라든지 아니면 세포유전자 치료 주사제 같은 것도 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감별해서 보셔야 될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요. 조금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있고요. 일반적인 연골 주사라고 하는 거는요. 히알루론산 성분입니다.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요. 관절강에 있는 관절액을 이루고 또 연골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요. 통증을 경감시켜주고 또 연골 자체를 재생시켜주는 거는 아니고요. 연골의 역할을 보충하고 대체해 줄 수 있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뼈 주사랑 연골 주사랑 그게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다리 차이가 있나 봐요? 맞습니다. 이 연골 주사 같은 경우는 뼈 주사와는 조금 다르게요. 초기 관절염 치료에는 꽤 효과가 있는데요. 연골 주사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마다 일주일 간격으로 3회 정도를 시술을 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는 효과는 좀 빠르긴 하지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반면에 연골 주사 같은 경우는 맞으셨을 때 특별하게 부작용이 없이 관절을 좀 매끄럽게 만들고 통증 자체를 줄일 수 있어서 초기 관절에 아주 많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 치료의 마지막 단계가 인공 관절 수술이 될 텐데 이건 치료 시기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좀 안 좋으면 수술하고 그리고 나서 재활 치료하고 이러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분이 있고 아니다. 끝까지 견뎌보다가 정말 최후의 수단이 수술이다. 이런 분이 있고 치료 시기가 어떤 게 좋습니까? 네, 맞습니다. 논란이 좀 많죠. 관절염은요, 말 그대로 사실은 원래 있던 관절을 쓸 수 없을 때 수술을 하시는 게 맞겠죠. 당연히 관절염이 심해도요, 무릎에 변형도 없으시고 통증도 심하지 않고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다면요, 당연히 수술은 안 하시는 게 맞고 먹는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재활 치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수술을 하실 때는요, 관절의 변형이 아주 심해지기 전에 수술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연골을 상하게 하는 생활 속 자세 그리고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이것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특급 처방, 연골 튼튼 특급 처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선생님. 네. 오늘은요, 연골 튼튼 메뉴로 준비한 것은요, 시금치 파스타입니다. 오, 시금치. 네. 뽀빠이. 네. 좋아요. 뽀빠이 시금치 파스타. 네, 보통 시금치 네. 나물로만 많이 드시는데요. 오늘은 시금치를 이용해서 간단한 소스를 만들어서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이제 필요한 재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 사용하는 소스는 일단은 시금치. 약 150g, 한 반단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뿌리 부분 살짝 다듬어가지고 요 다듬고 나서 이 뿌리까지 다 사용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늘 들어가고요. 양파 들어가고요. 또 소스의 마지막에 톡 쏘는 매운맛을 위해서 청양고추 조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소스를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놓았는데요. 소스 안에는 지금 시금치 150g, 그리고 우유, 여기에 자시 60g 정도를 넣고요. 믹서에 한번 돌려주시면은 완성입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너무나 간단하죠. 네. 오늘의 주재료가 이제 시금치인데 시금치가 무릎 관절 건강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장혜인 아나운서가 뽀빠 얘기하셨잖아요. 네. 시금치는 아주 건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유해 성분인 활성산소를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뼈에 좋은 칼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K 성분이 들어있어서 골밀도를 높여줘서 골절을 예방해주기도 하고 망간 같은 경우는 뼈 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금치 소스 아까 만드실 때요, 마늘 40g 아까 넣으셨다고 했거든요. 마늘도요, 무릎 관절염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늘의 자체가요,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마늘에 있는 알릴 다이설파이드 성분은요, 연골을 손상시키는 효소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오늘 시금치 파스타 정말 기대가 되는 게 남편이 이제 토마토 파스타 지겹다고 해주면 그냥 먹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시금치 파스타 배워서 저도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니까 배우셔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당장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볼게요. 네, 일단 팬에 기름을 둘러주세요. 기름 같은 경우에는 뭐 올리브오일 넣어주시면 풍미가 좋으니까요. 올리브오일 사용해 주시고요. 오일이 달궈지기 전에 차가울 때 미리 넣으셔야지 충분히 마늘에서 향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스한 양파까지 넣어서 향을 잘 끌어내 주시고요. 탈 때까지 볶는 게 아니라
양파랑 마늘의 향이 우러나올 때까지 이렇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약불에서 하시는 거죠? 네. 저는 항상 홀랑 태워가지고. 저도요. 약불이 마늘도 까매지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기름을 넣고 너무 오랫동안 달구다가 한참 있다 넣게 되면 쉽게 타거든요. 네. 향이 우러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름이 차가울 때 넣고 볶기 시작을 하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볶다 보면은 양파가 투명해졌죠. 단맛도 좀 우러나오고 매운맛이 살짝 사라지면서 감칠맛이 돌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노릇노릇 되기 시작을 했을 때 여기에 갈아놓은 소스를 넣어주세요. 네. 아, 이 시금치 소스 저는 그 맛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한 이틀 정도는 만든 채로 보관해 놓고 드실 수 있으니까요. 좀 2배가량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시금치를 같아요. 간 거예요, 그냥? 그죠. 네, 아니, 우유도 맞습니다. 넣고, 네, 마늘도 맞아요. 넣고. 잣도 넣고요. 네. 우리 왜 바질 페스토 만들잖아요. 네네. 파스타 만들 때 이제 시금치를 대신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파마산 치즈 따로 준비했거든요. 이걸 이제 반 정도만 넣어볼게요. 마지막 이제 완성되었을 때 뿌리면 좋으니까요. 냄새 벌써 나네요. 네. 그리고 소금 간은 치즈 자체가 좀 짠맛이 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하게 되면은 나중에 추가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네. 아, 저런 건 남편들이 좀 배워놨다가 그러니까요. 우리 남편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잘 배워가셔가지고 좀 가르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소스랑 잘 버무려 주시면 뭐 이제 완성이거든요. 아니, 거의 라면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빠르네요. 이 소스만 라면만큼. 만들어 놓으면 네. 나머지는 굉장히 간단해요. 네. 네. 자, 이렇게 잘 섞었으면 팬 안에서 좀 모양을 잡아줄게요. 저 색깔을 보니까 왜 슈렉이 갑자기. 굉장히 건강한 색이죠. 그죠? 네. 이렇게 아, 해서 맛있는 것도 다르네요. 이렇게 많은 게. 네. 면 많은 것도 다르시네요. 네, 일단 향은 합격이에요. 와. 네, 향이 너무 좋아요. 아니, 맛있을 것 같아. 네. 네. 아, 또 이렇게. 이렇게 담아주시고. 옆으로, 네. 야. 라면보다 더 빨리 만들어졌네요. 그죠? 그쵸. 굉장히 빠르네요. 네, 소스 만드는 시간은 뭐 불과 한 뭐 5분,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게 뭐 끓이는 소스 만들 필요 없이 간단하게 네. 하실 수가 있고 뭐 제철 채소 같은 거로도 또 응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요즘 달래라든지 냉이 같은 거를 또 시금치 대신 넣으셔도 되고요. 시금치 추가해서 올리셔도 되니까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나 쉽게 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시금치 파스타가 또 완성이 됐는데 이건 제가 바로 네, 임성우 씨의 배달을 궁금하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새벽 완성해요? 빠르게. 네. 와. 아, 저 혼자 먹는 거예요? 예. 여긴 혼자 먹어요. 저희 딱 1인분만 준비하거든요. 네. 네, 제가 이래서 오늘 출연했어요. 아, 정말 이 향을 정말 전해드리면 너무 좋을 텐데, 이 마늘의 풍미가 딱 있는 거죠. 네,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번 주말에 진짜 좋겠는데. 네. 아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니까 만드는 방법이 간단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맛이 너무 궁금해요. 시금치 맛이 나요? 시금치 맛보다는 이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한 입에 그냥 확 쏙 넘어가는 한 입 쏙 그런 맛이에요. 시금치의 향하고 마늘하고요. 네. 와. 아, 그렇게 써. 잣의 그런 좀 묵직한 느낌. 오. 아, 옆에서 지금 죽겠네요, 정말. 뭡니까, 이거? 맛있다. 사람 고문시킵니까? 아니, 주말에 저런 거에다가 따뜻하게. 요거는 화이트 와인 같은 거 한 잔. 네, 좋죠. 예. 좀 같이 먹으면. 예. 먹어봐. 정성으로 싹 만들어가지고 네. 화이트 와인 딱 한 잔 하고 아이들 일찍 재우고 좋겠네요. 아이들 재우고. 네. 아이들 재우고. 예, 무릎 관절이 건강해지는 그런 특급 밥상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역시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겠죠. 아이, 그럼요. 또 운동하면 이분 빼놓을 수 없죠. 행복한 아침에 공식 운동쌤, 행운쌤을 다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와줘요, 행운쌤. 행운쌤 시금치 먹고 충전 완료! 네, 힘듭니다. 좋아요. 행운쌤입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 이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무릎 중에서도 무릎 위쪽에 위치한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 강화를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 의자 세팅해 주시고요.
네, 우리 두 분 다 함께 나와주세요. 네. 대퇴사 두근 강화시켜주는 대퇴사 두근두근 운동이 되겠습니다. 의자 빨리 세팅해주세요. 이리 오세요. 컴온! 의자 컴온!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의자에 앉아서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 동작은 이 무릎 강화시켜주는 대퇴사 두근두근 운동, 발가락 플렉스 운동이 되겠습니다. 쇼파를 이용해서 듭니다. 자, 먼저 옆에 편하게 앉아주시고요. 살짝 걸터 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걸터 앉아주시고요. 양손은 엉덩이 옆에 살짝 의자 잡아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팔 앞으로 쭉 뻗을 건데요. 발 뒤꿈치랑 이 뒤쪽을 쭉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엄지발가락은 가슴 안쪽으로 밀어줄 거예요. 자, 여기서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허벅지, 여기 위쪽 근육, 대퇴사두근 꾹꾹 눌러보세요. 힘 들어가 있어요? 아우, 딱딱하다. 잔뜩 들어가 있다. 자, 여기서 5초만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따라해보세요. 하나, 둘, 셋, 꾹 당겨서, 넷, 다섯. 생각보다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만만치 쉬울 줄 않아. 알았는데? 그렇죠. 이 허벅지 앞쪽 근육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반대쪽, 왼쪽 이번에 올려볼게요. 쭉, 엄지발가락 안쪽으로 쭉 당겨주시고, 5초 참아볼 거예요. 꾹꾹 눌러보세요. 힘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힘들다. 5초 참아볼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긴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힘 꽉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체가 이 팔이 앞으로 굽혀지거나 위로 처지거나 제껴지시면 안 되고요. 머리부터 척추뼈까지 일자를 만난 생각으로 쭉 집중해서 이번에 또 5초 한번 또 참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꾹꾹 눌러주고 꾹 힘 들어가야 돼요. 다섯. 자, 마지막 반대쪽. 자, 이 동작 계속 해주시다 보면요. 무릎 관절 주변을 강화시켜주면서 이 골다공증과 근섬유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꾹꾹 눌러주시고요. 좋습니다. 쭉. 자, 아주 잘하셨어요. 두 번째 동작 가만히 계세요. 첫 번째 동작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되는 동작이고요. 무릎 관절을 강화시켜주는 동작, 허벅지 앞쪽, 대퇴사 두근두근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발가락 플렉스 업 동작입니다. 자, 여기 방금까지 동작 동일해요. 네. 앞에 힘 주시고요. 이번에는 여기서 업 시킬 거예요. 위로 하나. 이야! 올릴 수 있어!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무릎 이 옆에 같이 같은 높이로 내려주시고 둘. 자, 10번 할 거예요. 내려주시고 셋. 내려주시고 넷. 내려주시고 꺾이면 안 돼, 이 양반아! 오케이, 그래요! 다섯. 좋아요. 강혜인 씨는 신발이 여섯. 무거운 신발이에요. 일곱. 좋아요. 할 수 있습니다.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이번에 반대편 남았어요. 자, 중요한 것은 어깨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깨 힘 빼야 돼요. 주시고요. 어깨 힘이. 자, 말씀드린 대로 척추 쭉 일자로 유지해 주시고 팔꿈치 펴시고. 자, 마지막 10번. 시작! 하나. 올리고 둘. 좋아요. 숫자 세면서 셋. 숫자 세요. 넷. 좋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아홉. 아주 좋아요. 자, 이번에는 자, 이 긴장감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직! 스타트! 앞에 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풀고 반대쪽 하나, 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의자 앉아서 함께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로 누우면 안 되죠? 늦지 말아요. 앉아서 좋아요. 자,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할 수 있어요. 다섯 번. 마지막 하나, 둘. 자, 그 다음에는 올려서 발가락 플렉스 업 동작에 10번. 준비. 이번에 조금 빠르게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속도에 따라가지 마시고 본인 속도에 맞게 천천히 따라해주면 되는데요. 바닥에 앉아서도 가능합니다.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요. 자, 반대쪽 남았어요. 반대쪽 남았어. 자, 마지막이야. 할 수 있어요. 사탕기지가 할만해요.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애쓰셨어요. 네. 애쓰셨어요. 자, 우리 행운쌤의 원포인트. 이 관절,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나 무릎 아파서 더 이상 못해 하지 마시고 운동, 방금 한 거 간단하게도 관절 지킬 수 있으니까요. 꾸준히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릎 튼튼, 관절 챙겨서 의자도 챙겨 들어갔어요. 잘 봤습니다. 네. 아니, 뒤에서 이렇게 따라해보니까 여기 힘이 쫙 들어가네요. 그렇죠? 앞뒤에 들어가죠. 와, 이거 쉬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TV 그냥 이렇게 멀뚱히 보지만 마시고 네네. 한번 이렇게
앞으로 뻗어도 되니까 해보시면 네. 돼요. 맞습니다. 간단합니다. 네. 운동 좀 돼요, 성민 씨? 근데 이게 허리를 딱 피면서 이게 하기가 네. 정말 어렵네요. 이게 땀이 나더라고요. 어머. 예. 자, 운동까지 이렇게 해서 특급 처방 받아봤고요. 이번에도 뭐가 있죠? 네, 제가 마지막 비법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비법은요, 사진으로 제가 먼저 준비했거든요. 사진 보여주시죠. 네, 화면에 나무? 보이는 나무가요, 무슨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 멋진 나무. 멋진 나무. 네. 자갈밭인가? 근데 주변이 근데요? 조금. 나무예요? 네, 자갈밭에서 뭐예요? 자라는 나무가 있나? 산에만 자란 나무인가? 그죠? 이거 아세요? 벌판에 나무만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좀 볼 수 없는 나무 같기도 하고. 그러게. 소나무 비슷한 해외 것 나무 같기도 하고. 비싼 나무 같은데요? 비싼 나무. 네, 정답은요. 네,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 제가 돌멩이 같은 걸 잠깐 놔뒀어요. 보석 이게 아니에요, 뭘까요? 네. 아니, 저는 한번 이거 보실까요? 뭐 보석을 준 줄 알았어요. 우리 혹시 제작진이. 죄송한데 이거 먹는 거 아니죠? 근데 가벼워요. 지면 안 됩니다. 어? 네. 그리고 왜? 냄새는 좀 화한 냄새가 나요. 네. 소금 덩어리로 된 것 같이 뭐 그런 느낌도 네. 있고 약간 좀 끈적끈적한 느낌도 송진 있고. 뭉쳐놓은 것 같고. 송진. 송진. 뭐 고로쇠 그러네요. 뭐 그런 건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시죠? 제가 앞에 놔드린 거는요,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아, 보스웰리아. 보스웰리아. 네. 그러면 앞서 보여주신 나무와는 어떤 관련이 있어요? 네. 앞서 보여드린 사진에 보였던 게 바로 유향나무거든요. 인도 고산지대에서요, 네. 자라는 유향나무에서 수액이요,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자연이 주는 건강한 원료가 바로 이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예인 MC가 바로 아까 보석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네. 제대로 보신 겁니다. 보스웰리아가요, 바로 사막에서 진주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로요, 아주 귀한 원료인데요. 이 유향나무라고 하면 혹시 뭔가 떠오르는 게 혹시 없으신가요? 유향? 유향나무. 그 뭐 황금, 유향, 몰약 뭐 그 유향. 유약. 네. 네, 맞습니다. 바로 성경 속에서요, 동방 박사가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네. 위해서 바로 준비한 선물 3가지가요, 바로 황금과 그리고 몰약, 그리고 유약이라고 할 때 그 유향나무의 진액이 바로 이 보스웰리아였다고 합니다. 아니, 성경에 등장할 정도면 정말 오래된 원료 같은데요? 네, 무려 5,000년 전에 인도에서 고대 인도에서 약재로 사용을 했다라고 할 정도이고요.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황금보다도 더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귀하다는 건 그만큼 채취하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유향나무 같은 경우에는 영하 10도에서 50도 사이에 그렇게 기온차가 심한, 그리고 아까 그 모래랑 또 그 돌 자갈밭이 보이셨죠? 예, 그런 모래바람이 부는 아주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것이 유향나무입니다. 그 이 유향나무를 2년에 한 번씩 껍질을 벗겨내게 되면은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무에서 진액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이 진액이 굳어서 생겨난 것이 보스웰리아고요. 이 진액은 나무 한 그루에서 400에서 500g 정도밖에는 채취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와, 한 그루에서 400에서 500. 근데 그나마도 2년에 한 번 정도 채집할 수 있다. 야, 이거는 어디에 도움이 되는 약재인 거예요, 그러면? 보스웰리아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보스웰리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보스웰리산 성분 자체는 관절염 자체에서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염증 촉진 물질을 저해시켜주고 염증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의학서에서 보게 되면 관절염 자체의 치료제로 쓴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동의보감품에다가 본초 강목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전통 의학서에서도 보게 되면 염증에 좋은 약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선시대에도 사용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한데요. 증거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이 조선시대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66년도에 우리나라 경주에 있는 불국사 석가탑이 파손돼서 이것을 보존하는 과정 중에서 거기에서 보스웰리아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신라하고 이 인도 이쪽하고 거래가 있으니까 네네. 그때 들어왔나 보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보스웰리아가 관절 통증에 효험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관절 통증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연골 때문이거든요. 연골이 손상되면은 통증을 느끼고 또 다시 통증은 또 다시 연골을 파괴하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요, 연골을 만들어주는 연골 세포의 생존을 증가시키고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유코트리엔하고 프로스타글란딘 E2라는 염증 물질을 억제해야 하거든요. 이 보스웰리아에는요, 아까 말씀하셨던 보스웰릭산 성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성분이요,
체내 염증을 완화시키고요. 그리고 연골세포의 생존을 높여주는 물질을 높여주고요. 염증 촉진 물질을 억제하고 차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보스웰리아와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추가됐다고 하던데요. 그건 네, 뭐예요? 첫 번째는 이제 강황인데요. 강황. 강황하면 이제 황금빛을 띠고 있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또 염증성 질환에 도움이 되는 약재로서요. 밭에서 나는 황금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특히나 강황의 주 원료인 커큐민은요, 염증과 통증 유발 원인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인 이부프로펜보다도요, 함염증 효과가 더 탁월하다는 미국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들어가는 원료가 가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시아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했던 약재인데 티벳 같은 경우는 약재 중에 왕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 가자에는 항산화 성분인 갈산이라고 하는 것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골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보스웰리아, 강황, 가자 이 세 가지는 이미 염증이 있는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강황과 가자를 이제 복합한 보스웰리아를요, 2세대 보스웰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2세대 보스웰리아는요, 염증 발생을 일으키는 인자를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염증 구성 요소를 파괴하는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의 염증과 손상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2세대 보스웰리아의 경우에는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까? 맞습니다. 이 무립 통증이 있는 40세 이후에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8주간 보스웰리아를 섭취하게 한 후에 그 통증이라든지 활동장애, 붓기와 같은 경우를 이제 관찰하게 됐는데요. 통증이 아주 없는 상태를 0이라고 놓고 통증이 아주 심한 상태를 3이라고 봤을 때 보스웰리아를 8주간 섭취하고 난 다음에 통증 자체가 2.7에서 0.26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하고요. 활동장애 같은 경우에는 2.8에서 0.3으로, 붓기 같은 경우는 1.1에서 0으로 감소됐다라고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또 뿐만 아니라 보스웰리아를 섭취하고 중단하고 1개월 정도 있을 때 반대쪽 실험군에서는 통증 자체가 다시 증가했던 반면 보스웰리아를 섭취한 군에서는요, 개선 유지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없습니까? 보스웰리아 같은 경우는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양을 드실 때 구토라든지 복통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량을 잘 지켜서 드시는 것을 권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식약처에서 기능성이 인정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독성을 제거한 가루 같은 경우에는 1000mg, 그리고 원물 같은 경우에는 4g 정도를 정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무릎 건강, 연골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 관절 건강, 또 연골 지키는 요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은데 하는 거 있으면 한 가지씩만 더 덧붙여 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절 사이사이에 있는 게 연골이잖아요. 보통 연골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걸 더 쓰셔야 된다고 무리해서 더 운동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연골은 꼭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리한 운동하시는 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관절염 자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아침에 일어나실 때 무릎을 한번 잘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잠을 자는 동안에는 혈류가 좀 잘 유지하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무릎에 갑자기 힘을 주시면서 일어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잠깐 쉬셨다가 힘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부드럽게 관절에게 무리에 가지 않게 일어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식사량이 많아지거나 또 움직이는 양이 적어지게 되면 체중이 증가해서 또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규칙적인 운동과 또 식사량도 잘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퀴즈 있습니다. 네, 시청자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향나무에서 얻어지는 이것은 골관절염에 효과적이고 전통 의학서에도 염증을 다스리는 약재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지난주 정답이요? 네, 지난주 정답은 바나바였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임성민 씨 오늘 나와주셨는데 관절 건강 잘 지키셔서 뮤지컬에서 날아다녔습니다. 예, 그 관절에 대해서 정보도 많이 얻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문안 인사드려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세요. 네. 뮤지컬이 재밌어요? 그럼요.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하고. 네, 얼마나 재밌는데요. 아나운서가 좋아요? 연기자가 좋아요? 아나운서가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확실히 봄이 오긴 오는 것 같은데 네.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긴 해요. 네, 어제도 저 외출했는데 저녁에는 제법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실 때는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 하나 꼭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